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동호입니다. 갈수록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학력 격차가 심화되는 시대에 지역을 살리는 가장 큰 핵심은 교육에 있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교육 환경에 맞춘 장학 프로그램으로 폐강촌의 교육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이 지역을 되살리는데 어떻게 해법이 되고 있는지 오늘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같이 공유하는 것이 있다는 것, 지역의 어떤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대학생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지점들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해보면서 원래 제가 갇혀있던 그 틀에서 조금씩 벗어나지는 것이 저는 느껴졌어요. 최 선생님. 네. 로컬 에듀 무엇일까요? 로컬 에듀요? 예. 로컬 푸드는 들어봤는데 로컬 에듀? 뭐 지역 기반 교육인가? 그렇죠. 아, 그 지역 그래요? 특성에 맞게 아. 그 지역의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교육을 로컬 에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만 뭐 잘 되면은 뭐 수도권에 미어터지 않겠네요.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 이 개선시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우리 로컬 에듀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지역 공동체가 노력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이 왜 중요한지 김 교수님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저희가 사실 교육하면 배우고 가르치고 단줄로 왔는데 사실 이제 학생도 사실 중요하지만 학생을 이제 부양하는 부모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부모님이 사실은 그 지역에서 경제 주체로서 큰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교육 환경이 안 좋다. 그럼 부모님께서는 떠나시겠죠.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떠나실 것 같습니다. 맹모삼천이라는 말도 있듯이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이 좋으면 어쩌면 더 계실 것 같고요. 그 계시면 지역 환경이 좀 더 좋아지고 그게 아마 교육과 지역과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 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뭐 지역의 발전도 필요한 것이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따라서 인구 감소는 지역 발전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이 인구 감소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마 지역 간 교육 격차로 인한 인구 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의 교육 환경은 열악하다라는 이 프레임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지역 이동을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좀 로컬 에듀를 얘기하고 있는데 두 분의 학생, 우리 두 분이나 학생을 모신 적이 있었나요? 처음인 것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네, 한 분은 지금 이제 올해 고1 되시는 거고 또 한 분은 이제 대학생이시고 자,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네, 강원도 출신이시라면서요. 그죠? 근데 이게 각 지역마다 어디 살든 간에 그 지역에 대한 뭐 좀 불편과 아쉬움이 다 있는데 강원도 지역에 살면서 좀 불편하거나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저는 오페라나 전시회 같은 여러 문화 취미 생활을 다양하게 경험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자신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진로를 이제 폭넓게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선택지가 좀 좁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죠? 네, 맞아요. 그렇구나. 이게 바쁘거나 뭐 안 바쁘거나 그걸 떠나가지고 선택지 자체가 좁다는 거는 이거 좀 문제점이 될 수 있겠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시회 같은 데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떠올려보면 교통이 제일 문제가 아니었나 교통이. 싶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삼척에 있는 덕산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왔는데 거기 들어가는 차가 하루에 5대밖에 없지만 막차가 4시 반에 끊겨요. 그런데 수업도 4시 반에 끝납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종례를 마치면 4시 40분이니까 이제 아이고야. 터미널까지 엄청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좀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되겠네. 네,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배려해 주셨지만 그래도 뛰어야 되니까. 아이고야. 그래서 아무래도 뭐 방과후 학교나 야간 자율학습은 거의 뭐 꿈도 못 꾸죠.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등교할 때도 8시 반에 학교 수업이 시작하는데 8시 반에 정확하게 학교 앞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의 열악함이 아무래도 저한테 제일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보니까 이렇게 각 지역별로 환경이 다르니까 그 환경에 맞게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춤형 지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지역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이런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매니저님 어떤 사례가 있나요? 네, 저희 장학 프로그램의 일단 예. 가장 큰 특징이 장학생 모두가 폐강 지역이라는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폐강 지역 출신의 대학생들이 지역 후배인 폐강 지역 청소년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같은 지역에서의 그런 성장 경험이 서로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성실하게 참여한다면 단연차 활동이 가능한 장기 지원 제도를 통해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또한 청소년이 대학생으로 또 대학생이 사회인으로 성장하면서 교육 나눔의 그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고 이런 점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이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기반의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전국에 분포해 있는 그런 대학생들과 폐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의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선택한 것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 이제 대면 교육에 생긴 그런 틈이나 구멍들을 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되면서 온라인으로 온 거예요? 원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네, 폐강 지역에 출신의 대학생들은 전국에 분포해 있는데, 이제 청소년들은 폐강 지역에 있으니까 만나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교육이어서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네. 아이고, 선구적 역할을 하셨네요. 기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장학금 지원하는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전인적 인재 양성이 목표라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분이 설명 좀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단순히 장학금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대학생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지점들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간 참여하여서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나눔인 멘토링 활동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요. 사회인 멘토링이나 보수교육, 디자인 싱킹, 진로 박람회 등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장학생들의 그런 전인적 발달을 돕고 있습니다. 전인적 인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거창하게 들리고 되게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장학생들을 살펴보면은 멘토와 멘티로 매칭된 친구들이 매주 모여서 학습 멘토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또 정서적인 교류도 함께 하고 진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본인이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이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는지 또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지 그런 어떤 의지로 참여하는지를 매달 기록을 하는데요. 이런 점들이 이제 인성, 지성, 감성을 모두 골고루 갖춘 그런 전인적 인재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건데요, 뭐. 네. 전인성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희망, 꿈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걸 위해서 부단히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거.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배우는 건데 오늘 패널로 두 학생 모셨는데 장래 희망, 꿈이 뭔가요? 어른들 습관적으로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을 모아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조금 미술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큐레이터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미술에 대한 꿈을 제가 더 이제 멘토링 선생님들처럼 제가 조금 더 그분들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는 게 제 희망인데요. 이제 확실히 큐레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미술관 등의 다른 장소를 가가지고 직접 보고 체험하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사는 지역은 이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극히 드물어가지고 이게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 장유리 학생은 어때요? 일단 저는 원래 일본어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소데스까. 네, 지금 이렇게 입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제 꿈에 대해서 뭔가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내 꿈은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찾아오도록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어학이기 때문에 직접 일본인을 만나서 소통하고 이런 것이 중요했겠지만, 사실 저는 일본어 학원에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2시간을 탔어야 되고, 그렇구나. 심지어 가면 오지도 못해요. 거기서 자야 돼요. 그래서 일본어 학원에 가지 못하고 독학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독학을 하다 보니까 더 열망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공항 같은 데 가서 일본인 지나가면은 붙잡고 되지도 못한 일본어를 계속 물어보고 약간 연락처도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나중에 전공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고저 악센트라던가 이런 버릇이 생기면 안 되는 부분들에 버릇이 생겨버려서 이걸 고칠 때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약간 내 후배들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어떻게 이런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지금도 제 고민입니다. 그러네. 이게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정말 열심히 했네. 그러니까. 일단은 좀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이겨내려고 하는 이 청춘을 보라. 이거 진짜 근데 교수님, 네네. 이게 진짜 저희가 이게 수도권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같은 대한민국에 있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저희가 가끔씩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어쨌건 간에 이런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지리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교육의 어떤 해결된 목표가 이런 걸 텐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네. 쉽지 않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논의가 있었는데요. 네. 가장 먼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정보의 비대칭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장유리 학생 얘기한 것처럼 장유리 학생은 사실 되게 좋은 모범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 근데 사실 대부분의 이제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네. 좀 알고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걸 알 텐데 모르는 그 자체가 사실 되게 큰 어떤 불균등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많은 어떤 단체에서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보 비대칭만으로 이게 다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감정적으로 학생들이 되게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내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무기력감을 떨쳐내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어떤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되는 게 우리 학생들에게 꿈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대도시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학생들만큼 그 기회들, 경험들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 매니저님, 그 법인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네네. 학생들의 이런 균등한 교육의 경험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지금 예.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저희 대학생들, 저희가 하이쌤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학생들이 본인들이 자고 나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 또 어떤 점이 열악한지를 이미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멘토링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런 겪었던 어려움이나 한계들을 본인의 지역 후배들인 청소년들은 똑같이 겪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밀착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을 한다든지 운영 사무국이나 주최 기관 등을 통해서 얻은 다양한 진로나 교육 관련 정보를 아낌없이 나눈다든지 이러한 노력 등으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회와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이제는 스스로가 교육 격차 해소의 주체가 되어서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저희 비전과 많이 맞닿아 있고 이런 저희의 비전을 장학생들이 본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에 이것이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살짝 얘기하셨을 때 그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디자인 싱킹? 맞아요. 네. 이걸 말씀하실 때
이거는 뭘까요? 디자인 싱킹 네네. 그림이 안 그려졌는데. 네, 디자인 싱킹은 이제 미래 교육의 핵심 역량을 이제 키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사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람 중심의 공감과 관찰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집단지성으로 창의적인 변화와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지역에서 어려웠던 본인들이 겪었던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방과 후의 안전 이슈라든지 뭐 문화 활동이 부족한 점이라든지 본인들이 문제점을 찾고 친구들과 협업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영어가 아니구나. 난 디자인 싱킹 해가지고, 아, 디자인을 생각하나? 했던 게 아니라, 영어식으로 목적어 저쪽에 가가지고, 아, 생각을 디자인해라. 네, 맞습니다. 혁신적 사고, 뭐 이런 거를 네, 지금 네. 하는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 혁신적 사고를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네, 또는 적용을 이슈하고 했죠. 연계해가지고 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게 좋다.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유리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계기로 참여를 하게 된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선생님이나 이제 학생들이나 전부 강원도에서 폐강 지역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는 조금 공통되는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거는 교통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희 초등학교에 이제 스쿨존이라는 안전 이제 그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중고등학교에는 없거든요, 그 스쿨존이. 스쿨존이 없는 대신에 조금 교통사고를 줄이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었거든요. 신기하네. 야, 궁금하다. 우리 고등학생 되는데 이런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대견스럽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나 저희가 궁금하네. 영상에 담아왔는데 한번 보시면서 그래요? 이야기를 나누시죠. 강원도 폐광 지역 중 한 곳인 영월. 이곳에서 작은 계기로 반짝반짝 빛나는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접하게 된 계기는 선생님께서 너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제 가볍게 던져주신 말씀이셨어요. 석정여중 3학년 이유리 학생은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온라인 전시에 사용할 콘티 짜왔는데 어떤 것 같아요? 괜찮지 않아요? 네, 완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쪽에만 넣지 말고 이렇게 좀 동그랗게 아예 넣는 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리 학생에게 산업디자인학과 멘토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최고의 선생님이었죠. 오! 본인이 그린 거예요? 네. 이야. 저희가 올해 여름부터 준비한 이제 그림들을 여기에다가 기록하듯이 올려놓는 사이트예요. 관심사에 맞춘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최근에는 온라인 전시회 사이트를 개설해 다양한 경험을 함께 쌓아보기도 했는데요. 이야, 대단하다. 저희들만의 개성이 올라와 있는 그림들로 가득 이제 채워보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더 사람들의 눈독을 이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로를 꿈꿀 때 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한번 이렇게 해서 저희 지역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새로운 도전에 열정 가득한 멘토링 장학생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디자인 싱킹 활동인데요. 주제가 뭐죠? 우리 방과 후에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속에서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잖아요. 삼척, 영월, 정선, 태백 등 폐광 지역별로 대표 멘토링 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만의 지역 특색을 살리면 좋겠다. 진짜 랜드마크처럼. 이우리 학생의 멘토링 팀도 영월 지역 대표로 참석했는데요. 학교 주변에 신호등이 없는데 이제 그 횡단보도만 있다고 했었잖아요. 트리 같은 색이 너무 옅으면은 또 운전자들이 지나가면서 눈에 확 안 들어오니까 그동안 멘토링을 하면서 미리 생각했던 디자인 싱킹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시간. 이우리 학생팀은 트리가트로 횡단보도를 꾸며 눈에 잘 띄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상상으로 그쳤던 아이디어가 점점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는데요. 스쿨존을 디자인한 거구나, 그러니까. 네. 오호. 입체적으로 트리가트라고 네. 하죠. 네. 안전턱 비슷한 거를 네, 입체적으로 네, 볼 네. 수 있고. 문화생활부터 편의시설까지 지역별로 아이디어가 하나둘 완성되어 가는데요.
사실 폐광 지역 내에는 문화생활을 할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완성된 아이디어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나눕니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듣고 의견을 나누며 조금씩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성장하죠. 아이디어가 처음에 우리끼리는 좋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또 어떤지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점점 아이디어가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도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강원도 태백의 운전면허 연습장에 폐광 지역 멘토링 장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목적은 강원 지역에서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찾는 거니까. 지난 디자인 싱킹 아이디어를 실제 야외에 임시로 설치해보고 테스트하려는 건데요. 막상 설치해보니 운전자의 입장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는 단점이 발견됐습니다. 문제점은 즉석에서 개선해보는데요. 운전자 쪽에서도 좀 더 확인할 수 있도록 반사하는 필름을 붙여가지고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도록 개선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야간에도 눈에 잘 보이는 횡단보도 완성! 이제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겠죠? 현장에서 내가 내 아이디어를 구현해보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개선해보는 경험 자체가 성취를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책임감이 솔직히 조금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막상 차근차근 해보면서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고 타인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과 사회성을 조금 더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의 문제점을 함께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는 디자인 싱킹. 내가 사는 곳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지역 인재로 성장하는 시간입니다.